법에 비추어 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장민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지난해였습니다. 아파트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6살 여자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근데 아파트 내 도로는 사유지에 해당해서 가해자는 큰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자세히 좀 이 내용 짚어주시죠. 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방금 잠시 소개해 주셨지만 이 사건은 아파트 내 횡단보도를 지나던 6세 여아를 지나가던 차량이 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요. 네. 도로교통법 적용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부분과 이 가해자의 적반하장식 태도로 인해서 피해자의 부모가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기도 했고요. 네. 또 이것이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일단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특히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면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네네. 반면에 피해자가 단순히 부상을 입은 정도라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네. 혹은 이 사고 차량이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는 되지 않는다. 이것이 원칙인데요. 네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제 신호 위반이라든지 네. 중앙성 침범, 무면허 운전 등 12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를 흔히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처벌이 될 때 이 처벌 규정은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 정말 예외적으로 네네. 앞서 말씀드렸던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도 네. 이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해당하게 되는데 네. 이 형법의 처벌 규정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동일합니다. 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처벌되는 경우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네네.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네. 혹은 부상에 그쳤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소위 12대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은 네.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사건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우선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 무조건 도로교통법이나 혹은 형법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네. 다만 이제 우리 판례의 태도를 보면요. 네. 아파트 내 도로 등을 이용했을 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보다는 이 중과실을 잘 인정해 주지 않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운전하는 행위 자체를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업무로는 보기 때문에 네. 생각하는 것만큼의 아주 큰 법적인 흠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의 경우만 놓고 보았을 때는 네네. 사실 도로교통법 개정 여부와 이 가해자의 처벌은 그렇게 큰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개정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피해자 부모들이 올린 청와대 청원 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의 12대 중과실 조항을 개정해달라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자녀의 안타까운 이 죽음을 기하로 해서 예. 이 부모님들이 이 도로교통법상의 그 법적인 문제 그 전체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청원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네. 사실 사망한 경우보다는 부상을 입었는데 네. 또 상대방이 설상가상으로 상대방이 이제 종합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어서 네. 실제로는 이제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 등을 살펴보면 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로 어린이나 노약자가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가 좀 제법 많고요. 또 이들 중 상당수는 가해자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그려진 횡단보도선을 무시하거나
혹은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차량들이 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 그렇죠. 사실 부상에 그친 경우에는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어떤 그런 조문들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예외 사유인 이 12대 중과실 안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라든가 예. 가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이게 포함은 되어 있는데요. 네네네네. 따라서 이런 교통사고가 일반 도로에서 일어났다. 즉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나 중앙선은 이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한 것만을 의미하는데요. 예.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나 중앙선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나 중앙선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겨도 이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어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고요. 네. 아울러 이제 이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 자체도 예.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이 도로 외 지역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지역, 즉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의 경우에는 뭐 예외적으로 음주운전이라든지 예. 사고 미조치, 일명 뺑소니라고 하죠. 네. 이 경우에는 예외 없이 처벌이 되지만은 뭐 대표적으로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해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피해자의 부모님들은 이번 자녀의 사망을 계기로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 적용상의 문제점 등을 고쳐달라. 네. 이런 취지로 청원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피해 아동 어머니는 법 개정을 해달라 청원을 올렸고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은 사례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도 도로교통법으로 보호하자라는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네, 뭐 방금 소개해드린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예. 이 개정안을 보면은 지금까지 중과실 범주 안에 들어있지 않은 아파트 단지 내라든가 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나 특수학교,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이 중과실 특례 조항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해당 의원은 이러한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예. 다만 이제 이 내용에서 이 무분별한 범법자 양성을 막기 위해서 이 뭐 중상해라든지 예. 생명의 위험이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유발한 사고에 대해서만 중과실 책임을 묻도록 한다. 즉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적용시키지 않고 네. 예, 좀 이렇게 좀 중한 사고에 대해서만 이것을 이제 중과실로 보아서 처벌을 하자. 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위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반대 논리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예. 이 법안과 같은 해결 방식이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과거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 또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등이 소수 의견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 사실 아파트 도로나 주차장의 경우는 대부분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사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곳까지 경찰권이 개입을 해서 통제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에 급급해서 이 사적인 영역까지 경찰권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 주장 역시 좀 경청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보행 후진국, 교통안전 후진국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금 현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예. 사실 현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과 같은 교통사고 처벌 관련 규정은 지나치게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법률을 피해자 중심으로 바꾸거나 혹은
좀 더 과격하게 이 12대 중과실 등의 예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예. 네, 그런 식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뭐 현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이제 사고를 내도 중과실만 아니면 보험 처리하면 끝이다. 뭐 대부분 이런 인식을 좀 퍼뜨리고 있어서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아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폐지해버리고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서 원칙적으로 처벌을 하고 네. 다만 이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네. 혹은 다른 유리한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양형에서 감안을 해서 처벌을 좀 경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가자.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인데요. 네. 사실 조금 과격한 의견이기는 한 걸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네. 뭐 아무래도 현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문제가 좀 있고 이걸 좀 어떤 형태로든 네. 피해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좀 네. 경청할 의미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경중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든 법률 정비는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방안을 좀 검토해야 될까요? 네, 입법적으로 봤을 때 네. 이 현행 교통사고 처리법, 즉 특별한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 처리 등으로 빠르게 종결시킨다는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이 있습니다. 네. 즉 현대에서 교통사고는 뭐 매우 일상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하자. 뭐 이런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국민의 대부분이 차량을 가지고 있으니 교통사고는 항상 발생하게 되는데 네. 이걸 모두 재판에 넘겨서 하나하나 따지고 하나하나 처벌을 하는 것은 뭐 사실상 국민 모두를 이 전과자로 만들 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라면 네. 형사처벌보다는 빨리 피해 보상을 해주고 예. 사건을 종결시키자. 예. 뭐 이런 의미죠. 사실 저도 이런 의도 자체는 좀 옳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모든 법률이나 제도가 그렇듯이 네. 이걸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그 시점에서 이 제도나 법률은 한번 손을 봐야 되거든요. 예. 지금이 슬슬 그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네네네. 방금 소개해드린 아예 12대 중과실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좀 과격하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 대안 중에 하나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이 12대 중과실을 유지하면서 예. 그 적용 범위를 조금 더 넓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더 피해자 중심적으로 네. 해당 법과 제도들이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